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도 액티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제 액티언과 스포티지를 비교했죠. 오늘은 액티언이랑 투싼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포티지만 해도 야 이거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액티언의 색깔, 스포티지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액티언과 투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외관만 놓으면 보면 어때요? 둘 다 블랙이라 그런지 블랙포스가 그냥 확실히 나오는 것 같죠? 남자는 역시 검정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블랙을 이번에 처음 보는 거긴 한데 화이트와 로얄 카포의 그 금색깔도 나쁘진 않았는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투톤 컬러를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투톤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 위에가 어떻게 돼요? 블랙으로 바뀌잖아요? 하지만 얘는 블랙이기 때문에 그냥 이 위쪽이 아예 도장면과 똑같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블랙으로 선택하면 좋은 게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블랙으로 선택을 하면 도장면은 펄이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햇빛 아래 반짝반짝반짝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투톤을 하면 블랙 카이그로시로 검은색으로 들어갑니다.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액티언은 블랙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액티언을 보면 어때요? 블랙 느낌 많죠? 근데 이거는 화이트로 선택했을 때는 투톤처럼 해서 블랙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애초에 원색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사이드 미러의 이런 실버 느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약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면서도 다른 느낌으로는 블랙 에디션처럼 좀 이런 블랙 포인트들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A필러나 B필러 요거 지금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요소들도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냥 욕심이긴 하죠.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액티언과 투싼을 보면 어때요? 확실히 투싼이 뭔가 좀 다부진 느낌이 나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DRL이라든지 그릴 범퍼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액티언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액티언이 전폭, 전장, 전고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한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앞에 범퍼를 최대한 좀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 뒤로 한번 오면은 스포티지가 한 8cm 정도가 이 액티언이 길었거든요. 하지만 투싼은 한 10cm, 2cm 정도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범퍼가 훨씬 많이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단순히 길이만 길다 그래가지고 실내 공간이 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 휠 베이스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휠 베이스는 트렁크 공간이랑 2열 똑같이 한번 줄자로 재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KGM 차와 현대 기아차랑 비교하면 옵션 구성이 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투싼은 얘기가 달라요. 투싼은 좀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했으니까.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휠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라든지 빌트인 캠 2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액티언은 없는데 투싼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좋은 거 알겠어. 차 사이즈 액티언이 크긴 하지만 가격은 어떤데? 액티언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큰 반응이 뭐였어요?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 액티언 가격 정말 괜찮게 나왔다 박수 쳐 이랬는데, 저도 좀 함정에 빠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스포티지나 이 투싼을 비교할 때 어떤 차를 기준으로 해요? 가솔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하이브리드 가격을 생각한단 말이야. 당연히 이 투싼도 4천만 원,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면 4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4천만 원 기준에서 3,395만 원이라 그러면 야 이거 가격 저렴한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액티언도 그 S9의 옵션 다 집어넣으면 3천 후반까지 올라가, 3,800인가까지 올라가니까 이러면 또 얘기가 조금 아리송하게 빠지긴 하는 거죠. 그럼 두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시작 가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투싼의 모던 같은 경우에는 2,77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770만 원에 이 액티언은 얼마예요? S7이 3,395만 원이에요. 그럼 거진 한 6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게 동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투싼의 모던과 KGM의 액티언의 그 S7은 같은 트림이 아니에요. 이 S7과 S9은 모던이 아닌 인스퍼레이션 시작과 인스퍼레이션의 옵션을 추가한 모델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액티언의 S7 같은 경우에는 3,39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투싼의 가장 상위 모델인 인스퍼레이션이 얼마예요? 3,439만 원이죠. 자, 이런 금액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투싼이 비싸네? 투싼이 금액적으로는 44만 원이 비쌉니다.
야, 역시 이거 왜냐면 투싼은 옵션을 또 추가해야 되니까 액션이 잘 나왔구나, 가성비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투싼을 제가 왜 괜찮게 얘기하냐면 얘는 그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18인치 휠이 지금 옵션 집어넣으면 19인치까지 올라갑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LED 헤드램프 역시도 뭐 MFR 탑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들어가죠. 근데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만으로도 탈만한 게 투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긴 합니다. 뭘? 19인치 휠. 기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17인치 휠이기 때문에 19인치 휠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액티언과 거의 옵션 구성이 같아집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구성으로 따진다면 투싼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44만 원에서 45만 원을 추가하면 얼마예요? 89만 원이죠. 그럼 89만 원만 투싼이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욕심을 좀 내서 S9을 사면 어떠냐? 사실 이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거 뭐로 계약했어요? S7으로 계약했죠. 근데 액티언 계약한 분들의 한 80% 이상이 S9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살 때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옵션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을 한 옵션입니다. 욕심을 내면 당연히 다 선택하면 좋죠. 액티브 사운드, 사륜 구동, 뭐 무슨 시트 다 집어넣으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러면 다른 대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S7에서 S9으로 넘어가게 되면 254만 원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S9이 얼마냐? 3,649만 원이에요. 254만 원 차이예요. 그러면 뭔 차이냐? 이 서라운드, 그러니까 서라운드 모니터, 어라운드 시스템이나 전동 트렁크,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254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야, 투싼도 옵션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딱 그 전동 트렁크는 어차피 기본이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어라운드 시스템, 요거랑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요것도 있습니다. 투싼 뭐 파킹 어시스트 3 요거 있거든요. 요게 8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54만 원을 줘야 되는데 투싼은 83만 원을 주면 같은 구성의 옵션, 물론 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비슷한 구성의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역전이 됩니다. 하지만 투싼과 액티언 옵션 넣을 수 있는 게 더 있기는 해요. 일단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액티언에 없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빌트인 캠 2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디오 옵션까지, 이 보스 오디오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풀 옵션은 당연히 투싼이 비싸냐? 근데 액티언도 옵션이 또 많은 게 액티언은 액티브 사운드가 140만 원이 있고요. 저 투톤, 얘는 어차피 투톤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흰색이나 다른 컬러 투톤 들어가거든요. 요거 41만 원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스웨이드의 블랙 레드 시트 가죽하겠다, 그게 또 60만 원입니다. 물론 4륜 구동은 둘 다 있긴 한데 그 액티언이 한 200만 원이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196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금액이긴 해요. 만약에 풀옵션으로 넣게 되면 액티언이 조금 더 비싸집니다. 같은 급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존재감은 액티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포인트들, 지금 투싼 같은 경우는 웰컴 라이트랑 그 에스코트 라이트 없거든요. 하지만 액티언은 이렇게 문을 잠갔을 때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랑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투싼도 웰컴 라이트, 뭐 에스코트 라이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차 웬만한 차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웰컴 라이트랑 그 다이나믹 라이트의 다른 명칭이 그냥 문 열 때 이거 DRL 불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시동 끄고 문 닫고 문 잠글 때 이 라이트 DRL 좀 몇 초도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 라이트나 웰컴 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앞에 다이나믹이 붙은다, 그럼 뭔가 다이나믹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사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요소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럼 무조건 그냥 투싼이 좋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 보면 각 차들만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일단 차 크기는 액티언이 좀 더 크고요. 얘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옵션 추가 안 하는 거거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245, 45, 20인치예요. G90 있죠, G90. G90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액티언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 짝당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면 잘 안 열겠지만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보닛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압식 리프트가 아니라 이렇게 꼬챙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 뭐 유압식 리프트가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때 한 몇십만 원 정도 추가하면은 요 URP 리프트가 달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엔진 스펙은 이 액티온이 나올 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이거 액티온 그래봐야 토레스에 들어가 있는 1.5 터보 6단 자동 변속기 IC 변속기 요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출력도 170마력이 28토크예요. 아니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속의 세팅을 다르게 했고요. 이 휠하우스나 바닥이나 이 루프 쪽에 그 흡음재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좀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단독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 느낌이 사뭇 달라요. 게다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오래되면 나쁜 얘기로는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 오랫동안 우려먹을 동안 그 고장나는 거나 이런 문제 있는 거 다 잡았어요. 토레스 때도 그랬잖아요. 힘이 딸린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게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차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으로 비교한다면 가솔린이 이제 180마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27토크 정도가 되는데 얘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가요. 단수가 하나 더 많고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고 뭐 이런 요소 때문에 연비는 얘가 더 좋아요. 얘가 아마 공식이 12.7인가 리터당 12km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 이제 주행을 하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한 15 정도는 거뜬히 뽑아내고 만약에 내가 하이브리드로 산다 이러면은 리터당 20km도 뽑아낼 수 있는 연비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볼까요? 왜냐면 이 액티언의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천장이 길다잖아요. 확실히 뒤에는 액티언이 길어요. 제가 그리고 이 액티언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액티언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뭐 옵션 구성이나 뭔가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디자인이 예쁘니까 단순히 액티언을 가성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디자인과 이 차의 색상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 액티언이 좀 비교를 한다면 편안하게 타는 좀 데일리카나 세단 같은 일반적인 그냥 차는 스포티지 투싼 많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개성을 보여주고 남들과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이 액티언. 자, 네, 이런 트렁크 공간을 저희가 줄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싼부터 볼게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액티언이 넓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휠베이스는 투싼이 더 길어요. 한 7.5cm 정도 길는데 트렁크 공간의 길이는 얘가 95cm 정도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79에서 80cm 정도가 나옵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옆에 따로 트레이가 없고 그 커버를 밑으로 내리면은 좀 더 깊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커버를 내리게 되면 그때 좌우에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수납 공간인 트레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납 공간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길이를 재보면 보시는 것처럼 90cm까지 10cm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액티언은 과연 어떨까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도 길이를 한번 쭉 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재면 102 정도가 나옵니다. 됐나? 102에서 103 정도가 나와요. 확실히 투싼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높이는 과연 어떨까요? 높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80cm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액티언이 이게 좀 쿠페형 모델처럼 나와서 수납 공간을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수납 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런 좌우로 나눠져 있는 트레이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이 액티언은 이 커버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고정 형태고 요거를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밑에 수납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액티언의 진짜 큰 장점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어를 폴딩했을 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어를 폴딩을 하면 되게 평탄화가 잘 돼요. 게다가 이전 토레스 때도 그렇고 토레스 이제 EVX 때도 막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안쪽에 커버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떨어져서 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막 등이 베긴다든지 물건이 빠진다든지 막 이런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로 이렇게 커버를 제작해서 끼워주는 모습들 이거 다 고객들의 피드백이었거든요. 액티언 때 그대로 반영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거 이열 폴딩되는 이 평탄화도 사실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안전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고 났을 때 그 부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액티언도 신경 써서 넣어놨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액티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안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차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싼보다는 토리스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게다가 요거 또 액티언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거 트렁크 문을 열고 닫는 거 원래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없거든요. 이거 GV70 그 초기 그 페리 전 모델도 전기차 없었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 차박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차 안에 있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트렁크에 나가야 되는데 트렁크 안에서 여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액티언은 이렇게 트렁크 안에서 문을 열고 닫는 레버가 전동으로 아다다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도 뭐 평탄화는 다 되고, 이 투싼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평탄화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커버가 되어 있어서 물건이 빠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평탄화 했을 때 액티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이 투싼은 시트가 좀 두툼하거든요. 좀 더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없기는 합니다, 투싼은. 자, 그 다음에 두 차량 다 시각잭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이 방향지시등이에요. 요즘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기아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방향지시등, 특히 현대가 방향지시등 위로 올리잖아요. 최근에 GV70도 밑에서 방향지시등 위로 올렸고, 카니발도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근데 투싼은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어요. 게다가 이게 벌브 타입이에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물론 완전히 위에 있는 건 아닌데 요 중간 정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LED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벌브 타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거죠. 자, 2열은 어떨까요? 휠 베이스가 액티언이 좀 짧기 때문에 당연히 투싼이 다 2열 공간이 넓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운전석은 투싼이나 액티언, 제가 그냥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 그대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레이저로 측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앉았을 때 딱 길이는요, 지금 보면은 한 21cm 정도가 나옵니다. 딱 제 무릎 중간 정도가 21cm거든요. 그리고 공간이나 등받이 각도는 많이 눕혀지지는 않아요. 이건 딱 그냥 토레스 정도 수준의 등받이 각도가 눕혀지는데,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헤드룸 공간이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걸 제일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게다가 창문도 다 열리고, 그리고 2열 창문도 꽤 큰 편이라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단 아쉬운 건 이 파워 윈도우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진 않고요. 하지만 이런 썬블라인드라든지 송풍구, 시타입 단자와 이런 편의 기능들은 웬만한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얘가 카멜 베이지 시트거든요. 이게 한 40만 원 정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블랙 인테리어만 봤었어요. 근데 요 카멜 베이지도 확실히 화사하고 이쁘기는 하네요. 게다가 요 가죽도 천연 가죽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투싼을 볼까요? 투싼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23에서 24cm 정도로 확실히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은 투싼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등받이 각도도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눕혀져요. 이거는 액티언보다는 좀 더 2열의 공간이 좀 편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액티언은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 자체가 이 왼쪽 상단, 그러니까 어깨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등받이 각도를 막 조절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그냥 폴딩하는 용도인 것 같고,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을 조절해가지고 앉아라, 약간 이런 용도라서 이 시트 하단에 레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타입 단자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2단계로 조절되거든요. 1단계, 2단계. 근데 투싼은 3단계까지 조절이 됩니다. 게다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물론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액티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추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추후에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8단 자동 변속기라든지, 그리고 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제가 봤을 땐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액티언 실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 뭐 실내를 보면은 앰비언트 무드등, 크리스탈 토크 기어, 그 다음에 이런 좀 커버, 그 다음 무엇보다 바뀐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UI, 그리고 투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액티브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동안 이제 좀 지적받았던 좀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죠. 물론 이것도 100%다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이 좀 느리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케이지가 약간 어떻게 토레스 때 우여곡절 끝에 겨우 회생을 했고, 케이지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EVX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뭐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렉선 서밋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씩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액티언도 그래요. 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기대 안 했습니다. 그냥 토레스 쿠페라길래 야, 없는 구성에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서 내놓았겠구나 라는 느낌을 했는데, 아닙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이전 토레스와 달리 좀 더 신경을 쓴 부분들이
보여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만족하는 거나 기대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시스템들도 그래요. 이게 송풍구가 이 위쪽에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이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물리적인 버튼으로 나와야 돼요. 특히나 송풍구나 열선 핸들 이런 것 같이 내가 많이 쓰는 버튼들, 뭐 드라이브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액티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여기 지금 핸들 보면 어때요? 핸들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 KGM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KGM 로고도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K, 요 M 요 부분이 홈이 파져 있어요.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결함 아니야,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되게 이제 예리하게 이제 그 포인트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작은 깨알 같은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 핸들의 디자인도 변경됐지만 요 다이얼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버튼이 나옵니다. 요거 오토홀드 버튼인데 오토홀드도 사실 예전 저 쌍용 시절이면은 생각지도 못한 편의 기능인데 이런 오토홀드도 들어가고 즐겨찾기 버튼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난 많이 사용한다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앰비언트 모드 등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뭐 프롬 프로젝션 같은 거 아니면은 난 트렁크 열고 닫는 게 좀 중요해 하는 것처럼 내가 설정하는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공조기를 세팅을 해놨고요. 특히 이 공조기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2열에 그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들어가 있죠. 게다가 이 UI 시스템도 좀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이 차선 유지 버튼이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도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주행을 해볼 텐데 제가 이전 스포티지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스포티지와 투싼 주행 느낌도 사문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스포티지가 조금 더 주행 느낌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2열에 탔을 때 오히려 스포티지가 좀 더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투싼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흡음재라든지 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변화를 주면서 좀 더 한결 부드러워졌는데 이번 액티언과의 비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처음에 스포티지랑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투싼과 스포티지 뭐 스포티지와 액티언 그냥 당연히 다 개성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구석들도 꽤 많습니다. 투싼은 일단은 젊은 소비자분들도 많이 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사지만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좀 많이 사요. 그래서 악셀을 밟았을 때 초반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름 경쾌한 편이기는 해요. 좀 반응도 좀 빠르고 약간 좀 스피드한 느낌도 좀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액티언과 투싼은 그 구간마다의 차이가 조금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딱 운전을 해봤을 때 느낌은 젊은 남성분들이나 운전 좋아하는 분들이 액티언이나 투싼을 타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이 액티브 사운드 있죠. 이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요. 이 액티브 사운드는 총 크게 3가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무난한 소리.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켰거든요. 이러면은 은은하게 퍼져서 나오는 약간 그 다른 차들의 그 스포츠 모드 있죠. 스포츠 모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랑카랑한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레이스 모드 같은 거 보여주고 싶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사운드가 한층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사운드가 보통 액티브 사운드가 있으면 실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실내로만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안 들리고 뭔가 안에서만 울리는 메아리로 들리는데 액티언에 들어가 있는 이 액티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도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 액티언이 조금 초반에 그 터보렉이 있거든요. 약간 인위적으로 그 특정 구간에서 힘을 받게 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 힘을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1000rpm에서 약간 그 버벅거리는 그 터보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터보렉이 조금 있어요. 물론 탄력받아서 주행하면서 악셀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의 터보렉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저속 구간에서 다시 악셀 밟고 출발했을 때 살짝 좀 터보렉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럴 때 그 액티브 사운드가 없으면 좀 승질나요. 좀 답답하다. 이거 좀 반응이 좀 느리네. 특히나 뭐 차선 변경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속도 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액티브 사운드가 함께라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하겠죠. 왜냐? 이 액티브 사운드와 이 터보렉의 조합이 딱 어떤 차에서 느껴지냐면 그 미국 머슬카 있죠. 머슬카 진짜 미친 듯한 배기음과 약간 좀 직발에 나갈 때 그 특유의 그런 묵직함들 그런 것들이 이 액티언의 액티브 사운드와 결합이 되면 같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스포츠 모드나 드라이브 모드의 변화도 꽤 큰 편이에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거든요.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RPM이 3000 언저리에서 좀 안 넘어가요.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4000에서 5000까지 뭐 쭉 당기면 5000까지 넘어갈 정도로 RPM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RPM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RPM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좀 더 취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액티브 사운드를 좀 즐기기에 적합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굳이 지금 이게 맞나? 14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액티브 사운드를 넣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액티언의 색깔을 살려주는 데는 이 액티브 사운드의 조합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블랙 레드 시트 조합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블랙 시트만 선택하고 아니면은 요 카멜 베이지 있죠, 요거 나름 괜찮더라고요. 요거 선택해서 액티브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과 승차감, 토레스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RPM, 그러니까 실 영역에서의 그 출력이 토레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게다가 승차감이나 소음 부분에서도 확실히 조용해졌죠. 이런 전체적인 주행 느낌이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레스보다 액티언이 무조건 더 좋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분산을 해놓은 느낌이거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자체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좀 뭔가 힘을 받아야 될 때는 그 나갈 때 그 출력이나 그 반응들은 액티언보다 빠릅니다. 액티언은 커버해야 되는 영역들이 좀 많아요. 그냥 쭉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짧게 잡을 수가 없어요. 길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 터보렉이 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토레스는 그딴 거 없이 그냥 이 특정 구간에 그냥 바로바로 반응해가지고 힘을 한 번에 빡 주면 되는 SUV, 그 오프로드 SUV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터보렉의 느낌이 이 액티언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차를 사면 되는 거죠. 단 2열의 승차감은 토레스랑 비교해서 액티언이 압도적으로 좋다. 비교가 안 된다. 물론 1열은 애초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근데 확실히 실내가 좋네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공조기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통풍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터치로 빠져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물리적인 버튼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오토홀드나 드라이브 모드, 뭐 카메라 같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게다가 이게 약간 팔걸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이 좀 나름 여유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컵홀더, 그 다음에 센터 트레이. 이번에 액티언이 제가 실내 공간이 넓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요 센터 트레이가 공간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센터 트레이도 있고 이쪽 조수석에도 트레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수납함은 굉장히 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센터 콘솔 역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칼럼식 기아로 기아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수납 공간이 한층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액티언에 없는 메모리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도 액티언도 하이패스 있어요. 이쪽 그 센터 그 룸밀러 있죠. 이 룸밀러 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예전 거고 사실 요즘엔 이렇게 카드 형태로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느낌들은 확실히 이제 투싼이 좀 더 실용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 거죠. 게다가 빌트인 캠 2 같은, 그리고 디지털 키 2, 지분 인식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투싼에 들어가 있어요. 요건 이제 스포티지도 안 들어갔는데 투싼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게다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투싼만 지원해요. 액티언과 스포티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투싼만 지원을 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야 뭐야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런 형태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메이튼 제품이에요. 야 무선은 되는데 왜 이 제품을 끼워? 할 수 있지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죠. 오토 프로 X 신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들 중에 원탑이에요. 이거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로 사용해가지고 유튜브나 네이버, 티맵이나 유튜브 아니면 뭐 OTT 같은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사실 되게 식상하잖아요. 제일 짱은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차 안에서 차박이라든지 시간 보내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게임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이 메이튼 제품은 게임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다 볼 수 있고 또 분할로 봅니다. 야 이거 문창이 돈 많네. 4,800억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게임들은 다 됩니다. 삼성 덱스 아시죠? 삼성 덱스 기반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속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타는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기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솔린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7단 DCT가 호불호가 좀 있긴 있어요. 이 투싼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7단 DCT가 굳이 이게 반응이 왜 이러냐, 약간 좀 특정 구간에서 이게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이 변속했을 때 약간 좀 반응이 느리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IC네 6단 자동 연속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죠. 하지만 7단 DCT의 저는 장점은요, 어쨌든 단수가 하나 더 많고 듀얼 클러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연비에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공식 연비가 얘가 이제 12.3인가 12.7인가 그래요. 근데 이 공식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잘 나와요. 제가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구매하시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 연비는 더 미쳤어요. 하이브리드는 막 진짜 리터당 20km, 18 막 이렇게 나오니까 더 연비가 미치기는 했는데, 가솔린도 나름 연비가 잘 나옵니다. 한 15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5, 16.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한 2, 300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옵션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금액대가 3, 4천만 원짜리 차에 300만 원이란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솔린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액티언과 달리 이 투싼의 운전의 재미는 뭐 특정 구간에 이렇게 나가는 빠릿빠릿한 반응 말고는 뭔가 드라마틱한 재미는 없어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좀 달리는 듯한 느낌을 좀 전달해 주기에는 되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좀 빨라지고 악셀도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해진다는 이 느낌은 뭐 액티언에는 사실 느낄 수 없었어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나 RPM만 어느 정도 조절을 했다면, 저는 투싼이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느낌이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모드 변화가 들어갔을 때 가장 쉬운 건 RPM이나 그냥 배기 정도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감도, 뭐 핸들의 무게, 브레이크 악셀의 담력,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되는 게 되게 저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투싼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사운드의 그런 기교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 운전 자체의 그 원초적인 그 반응과 느낌은 꽤 훌륭한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투싼의 가장 큰 또 장점은 여러 가지 매력들을 한 번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납함이나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이 전체적인 느낌, 멀미가 나다든지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투싼이 1등이에요. 액티어는 좀 톡통 튀는 느낌이 토레스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탈 때나 약간 와 승차감이 이렇게 좀 딱딱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이 투싼을 구매하는 분들의 그 연령층이나 구매 스펙트럼이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뭐 그냥 사회초년생이나 뭐 아니면은 사회생활 은퇴한 시니어나 가족들 차나 아니면 진짜 젊은 층을 노리는 거나 아니면 여성층을 노리거나 뭔가 특정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포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가 타더라도 최소 차 괜찮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할 때는 편하고 나름 이 핸들도 또 너무 묵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모드에서는 꽤 이렇게 부드럽고 나름 반응도 빠른 편입니다. 이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운전했을 때도 재밌네, 나이가 좀 은퇴한 분들도 기능부터 시작해서 뒤에 공간도 넓고 뒤에 승차감도 좋으니까 사람들 태우기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뭐 신혼부부도 아이 태우기에 트렁크 공간이랑 2열 수납함 넓고 짐 많이 들어가고 연비 잘 나와,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차라는 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들이 접근하는지에 따라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뭐 세단을 좋아하는데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SUV 평가하면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그 취향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차를 평가할 때, 특히 이 세그먼트를 평가할 때는요, 좀 더 그 다양한 시각에서 평균적인 밸런스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평균적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투싼을 바라보면 되게 조화가 잘 된, 다르게 얘기하면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진 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이 투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거 왜 차이냐면, 액티언에도 주행보조 시스템인 HD1 수준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투싼도 HD1 수준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얘 HD2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은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거 뭐냐면 속도를 고속도로 같은 데 제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커 옵션이 또 들어가 있는데 기본은 6개 스피커 똑같아요. 액티언이나 투싼이나 다 똑같은데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투싼밖에 안 돼요. 여기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스피커가 2개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나름 그래도 투싼의 보스 오디오는 조금 들을만 합니다. 왜냐면 스포티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기본 스피커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둘 다 뭐.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액티언과 투싼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저는 액티언이 그냥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 생각했는데 투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애매한 게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투싼이 좀 비싸고 액티언이 싼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옵션표 까고 비교해보니까 투싼도 나름 가성비가 괜찮긴 하네요. 몰랐습니다. 물론 같은 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분들도 있어요. 약간 액티언은 조금 더 크고 뭔가 개성이 있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옵션과 가격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차 크기, 우리가 사이즈도 확실히 2열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은 액티언이 좀 더 컸죠. 물론 뭔가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비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저는 위에 있다라는 생각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휠, 액티브 사운드 같은 이런 재미 요소들은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에는 없거든요. 스포티지 액티브 사운드 있어도 뭔가 실내에서만 놀리는 나만 만족하는 느낌이라면 티언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는 좀 더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비교해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재원상만 보고 얘가 더 좋고 얘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차의 취향은 뭔지, 어떤 성향으로 차를 탈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알아보셔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나는 뭐 이런 재미 요소 필요 없어, 그냥 차 넓고 뭔가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이러면은 투싼. 게다가 탄탄한 주행감을 좀 원하는 분들, 뭔가 이런 운전을 했을 때 전달되는 느낌 중요해 하는 분들은 액티언 사시면 돼요. 이 액티언도 가까운 전시장에 보통 이제 신차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차를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이런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시장 가서 구매하시면 되지만 금융 프로그램 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스나 장기 렌트, 이분들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차맵, 차량 구매 길잡이 차맵에서 구매하시면 합리적이고 차를 또 빠르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할부 말고 리스와 장기 렌트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차맵으로 연락 주시면 합리적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